네, 한 주의 딱 중간 수요일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장 후반까지 시장에 빨간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어느 정도 유연해졌다, 말랑해졌다라는 그 분석이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에 훈풍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또 어떠한 변덕스러운 이야기가 나올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만 4월 2일 상호 관세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증시는 해결해야 될 숙제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정치 리스크 그리고 공매도 재개가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는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오히려 그 훈풍을 불어 넣어줄 거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수급이 확장될 거다라는 그 기대감이 더 커져가는 구간인 듯합니다. 다만 정치 리스크는 계속해서 좀 챙겨봐야 될 이슈가 있죠. 잠시 후 한 2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대선 행보에 그 직결되는 결과가 나오는 터라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저희가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대로 발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고 가시죠. 국내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오늘 좋습니다. 자,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코스피는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2645포인트까지 돌파가 됐고요. 코스닥은 715포인트에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시죠. 외국인들의 현선물 사자가 오늘 시장 안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2,200억 원의 순매수, 기관도 동반사자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메이저 주체들의 쌍끌이 순매수가 계속해서 상방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들의 그 매수 강도가 더 커져가는 구간이네요. 현재 7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가 끌고 그리고 2차 전지가 밀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힘이 너무나 좋죠. 이 코스피 지수의 상승 계속해서 견인을 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6만 1,000원 선 그리고 SK하이닉스 무려 3% 강세를 보여주면서 21만 4,0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원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들도 강하게 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게 소외를 받았었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디램과 낸드 가격의 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DDR4의 현물 가격이 5%가량 올랐다고 하는데요. HBM, DDR5의 그 중심의 강세에서 DDR4까지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 주인공은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8%가량의 상승도 보여줬는데요. 2차 전지 진짜 찐 반등일 것인가? 계속해서 물어보는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LG엔솔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폴란드 국영전력공사에 수천억 원 규모의 LFP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다. 에너지 저장 장치용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스텔란티스, 포드, GM이라고 지금 거론이 되어가는 상황인데요. 확실한 그 가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또 올렸는데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셀 3사 안에서 유럽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근거를 들면서 TP를 45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래도 낙폭을 만회하는 구간입니다.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현대차 1.5%의 추가적인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기아도 1%의 상승이고요. 네이버 어제 잘 가는 듯 싶더니 오늘은 한 템포 쉬어가죠. 1.6%의 하락입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시죠. 오늘 일부 제약바이오주들이 쉬어갑니다. 유럽 폐암학회 ELCC가 현지 시간 26일, 그러니까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열리게 될 텐데요. 알테오젠은 초록을 공개하게 되고요. 키투르다 SC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장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그만큼 주가 관망세가 짙은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한양행의 렉나자,
폐암 자기 환자에게 랭라자로 치료를 시켰는데 완치가 됐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빠지죠. 한 3%, 4%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구간 HLB도 쉬어가는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반등 나서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삼천당 제약이 쉬어가는 가운데 코오롱 티슈진이 다시 한번 반등 시도 나오네요. 52,0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머니마스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종목 공략해 보겠습니다. 체크메이트. 오늘은 하채기 마스터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마스터입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견고하게 흘러가는데요.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미국 시장이 조금 상승했던 그 부분을 또 오늘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 상위 쪽으로의 그 수급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서의 시세가 2%에서 3% 정도 넘게 좀 상승해 나오고 있고, 또 자동차 쪽이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한테 그런 말을 했죠. 관세 부분에 있어서 문제 있으면 자기를 직접 찾아와라. 그러면서 이제 현대 관련해가지고 자동차 종목들이 상승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라든가 기아 같은 경우는 2% 넘게 좀 상승하다가 지금 현재 1.7에서 1.1% 정도의 상승세가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7% 넘게 급등을 하면서 시총 상위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수급이 중소형주 쪽으로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닥도 수급을 좀 보면은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지 중소형주 쪽으로는 그렇게 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상승 종목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상승 종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약간의 하락 종목보다 조금 더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중소형주의 이제 흐름이 좀 좋아야지만이 이제 계좌의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거 보시고,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고. 근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투자를 좀 해보고 싶은 분들은 조금 투자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분간은 대형주가 조금 먼저 끌고 갈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제 키 맞추기에서 따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 대형주 안 가지고 있고 보유하지 않고 중소형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해서 중소형주는 가지 않나 해서 대형주로 갈아타실 필요는 없고요. 대형주가 끌고 가서 나중에 중소형주가 뒤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으니까는 계속해서 좀 보유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반면에 코스닥이 또 코스피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좀 나오면서 코스피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 대형주가 먼저 주도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도 중소형주가 상승을 하면은 같이 또 상승세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이 조금 코스피보다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정리하지 마시고 키 맞추기가 나올 거니까 좀 기다려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의 키 맞추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갖고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포착이 된 특징주 하나씩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코나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한 28%까지 급등을 했고, 현재도 한 20% 정도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입니다. 이번에 이제 추론 이제 모두가 통합된 신규 거대 언어 모델이죠. 엔터프라이즈 11을 이제 이달에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등을 하는 그 부분인데, 자, 해당 모델을 좀 보면은 매개 변수 파라미터가 320억 개로 해서 중국 딥시크의 LM이죠. R1 6,710억 개 대비해서 약 5% 정도 수준이지만은 성능 지표인 MT 벤치의 정문, 그 다음에 역할극, 추론, 수학 등 8개 항목에서 대등한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딩 성능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가 동일한 딥싱크 모델과 비교했을 때 평균 4.75%포인트 높게 나왔고요. 그래서 일반 모드와 추론 모드를 하나의 엔진에 통합해가지고 일반 질의응답과 복잡한 추론을 요구하는 작업에도 최적의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환 대응 가능하다. 그리고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모델이죠. 그때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이제 10이 되겠는데 비교했을 때도 일반 모드 성능도 4.5%포인트 향상이 됐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데 동사에서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딥싱크 R1 대비해서 20배나 작은 모델이지만 더 나은 추론 성능을 입증한 만큼 고품질의 한국어 데이터와 그다음에 개발 인프라를 강점으로 동사가 만든 LLM 기술이 국내 생산형 AI 성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매진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22년도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이 이제 대거 상승을 좀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28일까지 상승한 이후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간 조정은 가격 조정은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격 시세가 나왔고 여기까지 해서 가격 조정이 나왔고 우리가 이제 주식을 좀 보면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동시에 나온 경우가 있고 가격 조정이 먼저 나온 후에 그 뒤에 이제 기간 조정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좀 보면은 기간 조정에서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서는 언제든지 방향을 틀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거래량도 또 터지고 장대 양봉도 나오는 그런 흐름. 여기에서 시장만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 추세를 기점으로 해서 방향을 윗방향으로 틀면서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코난 테크놀로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급등해서 현재도 20% 이상의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 포착하셨을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EV라든가 ESS, IT 기기, 전동 공구, LED 등에 적용되는 전지 관련 제품을 연구,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죠.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워낙 유명한 거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하나 이제 소식이 들렸죠. 델타 일렉트로닉스와의 미국 주택용 ESS 파트너십 체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지난 이제 25일 현지 시간입니다. LG 솔루션이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030년까지 해서 5년간 총 4기가와트시 규모의 주택용 ESS 배터리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는 약 40만 가구, 4인 기준 이상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ESS용 배터리 컨테이너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170에서 200달러임을 감안하면은 총 계약 규모는 1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된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사 같은 경우는 향후 주택용뿐만 아니라 전력망, 그다음에 상업용 ESS 시장에서도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 공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북미 ESS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ESS 생산란을 갖추고 올해 하반기부터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미국 내에서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한 수입 관세가 상향될 예정이고요.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어서 미국 현지 생산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델타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 애플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에너지 관리 업체입니다. 인버터, 그다음에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다양한 전력 변화 장치를 생산하면서 최근 주요 완성차 업체와 협력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델타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내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ESS를 통합해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저장 및 관리하는 하이브리드 인버터가 탑재된 차세대 주택용 LFP 올인원 제품 미국 내에서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판매에 나설 계획이고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죠.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서 미국 주택용 ESS 시장 규모가 2022년 기준입니다. 8억 9,699만 달러, 약 1조 2,796억 원 했었는데 2030년까지 해서 47억 4,062만 달러, 약 6조 7,630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ESS 주택용 시장에서의 실적이 LG 에너지손해에도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좋지가 않은데 향후 실적이 좀 성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이제 실적이 이제 매출이 한 6조 원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761억 원 정도로 해서 했는데 컨센서스에서는 6조 원, 그다음에 311억 있는데 이거를 좀 상회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6조 4천억에서 7분기 만에 해서 전년 대비해서 성장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에 좀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워낙 하락세가 깊게 나왔죠. 차트를 보면은 초반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살짝 조정 줬다가 한번 올라갔습니다. 이때는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종목들 전부 다 상승했었으니까요. 동방 상승하다가 그 뒤로 지금 주가가 보면은 쌍봉을 만들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시장의 또 하락의 영향도 받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리튬 이제 부분에서 이제 전고체로 가는 부분들도 좀 있죠. 지금 미국의 컨턴스케이프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의 전고체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일본도 전고체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뭐 빠르면 올해부터 해서 시범적으로 자동차에 장착해서 상용한 부분을 테스트를 하고 그러면서 26년, 27년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한 27년 정도에는 뭐 대량 생산이 갖출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배터리가 이제 리튬 쪽으로도 이제 개발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이 된다고 하면 또 한 번의 배터리 시장이 크게 또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슈 때문에 급등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추세를 좀 보면은 조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8% 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의 숨고리 상을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도 LG 엔솔 오늘 급등한 종목으로 받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사업을 좀 하고 있는 회사고요. 오늘도 이제 하나의 이제 이슈가 좀 나온 부분인데 폴라리스 오피스가 인공지능 응용 애플리케이션이죠. 응용용 애플리케이션 앱 폴라리스 오피스 AI의 유료 구독 매출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도 55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독자 증대를 위한 할인 프로모션과 그다음에 새 기능 4종을 업데이트한 결과인데요. 이번 매출 증대를 통해서 해외 시장 공략에도 박차할 계획이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오늘 31일까지 전년에도 신학기 프로모션을 했었습니다. 통해서 월 14,900원인 AI 요금제를 70% 할인해서 4,500원에 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매출에 좀 덕을 좀 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할인 프로모션을 위해서 AI 요금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서 55% 급증한 상황이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기존 클라우드 기반 문서 편집 앱이죠. 폴라리스 오피스의 초거대 언어 모델과 다양한 AI 기술을 접목해서 문서 작성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 최근 업데이트된 문서 업무 생산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소비자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좀 얻고 있는데요. AI 심층 정보 검색,
퍼플렉 시티,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클로버 스피치, 그다음에 문서 전체 AI 번역이죠. 딥백,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발표 영상 생성, 해젠 등이 사종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CES 2025에서 AI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동사에서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은 AI 신기능들이 추가되며 좋은 반응으로 프로모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본격적인 프로모션을 해서 AI 사용자 경영 확대를 통해서 매출에 신중할 계획이다. 또 AI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응용 앱도 성장하고 있다. 지속적인 AI 기능 추가를 통해서 유료 구독자 및 회 구독자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주가의 좀 흐름을 보면은 자, 이거는 23년도에 시작을 좀 해서 24년 작년이죠. 5월까지에서 상당히 많은 시세가 나왔습니다.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갔어요. 이게 거의 텐버 가까이 시세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더 가격 조정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슈가 좀 나와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좀 하고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두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주가라는 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는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같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가격 조정이 먼저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중에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 자리에서 오늘 이슈를 보고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빠르게 짧게 대응을 하시고, 이 지지가 무너진다고 하면은 그 뒤로 더 하락할 수 있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만나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승패 원칙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승패 원칙입니다. 출연 시에 한 개 종목을 포트에 편입을 하게 되고요.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이 달성됐을 때 1승을 챙깁니다. 5% 미달이 됐을 때는 패로 정합니다. 자, 우리 하츠기 마스터님의 오늘의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들어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AS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CNS 지금 자리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LG CNS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AI 종목들이 조금 주춤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영향도 좀 받는 부분이지만, 근데 크게 지금 주가가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이죠. 5만 원을 좀 보시고 목표가인 52,500원에서 53,000원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성장감주 같은 경우는 잠깐 흔들릴 때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의 투자에 당연히 반드시 어떤 좋은 결과를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에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략주 LG CNS, AS 들어봤고요. 오늘의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대한전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초고압 케이블 등 전력선과 그다음에 소재, 통신 케이블 등 제품을 생산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LG 그룹주와의 이제 이 특허 분쟁으로 인해서 조금 재판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패소를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급하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이제 아마 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20일이 이제 마감 됐는데 30일까지 갈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어려워지면은 서로 간에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뭐 특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협상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악재는 이미 이제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이 관련된 종목들이 다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이라든가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시세가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밤에 뉴욕 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구리 선물 가격이 이제 1만 달러를 재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파운드당 5.21 공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5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죠. 5.2달러를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25일 영국 런던 금거래소에서도 구리 현물 가격이 전거래보다 1.77% 상승하면서 톤당 1091.5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일 장중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약 6일 만에 또 재돌파를 했고요. 연초 8,691.69달러에 비하면 19.11% 상승했고요. 이제 가격 상승 요인을 좀 보면은 미국에서의 이제 보호무역 기조가 지금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상무부에 수입 구리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또한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서 구리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원자재 기업들이 미국에서 먼저 구리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고요. 그리고 최대 생산국이죠. 칠레에서 구리 선적이 중단됐다는 소식도 가격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이 패권 때문에 이 자원, 원자재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싸움이 좀 나오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도 대규모 광물 비축 움직임도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 식량 물자 비축을 통해서 코발트, 리튬, 니켈, 구리 등 전략 금속의 매입을 검토 중이다라고 소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수요 증가와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치로 원자재 공급 안정성과 가격 통제를 위한 전략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를 좀 보면은 작년 이제 이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뭐 LS 전선이라든가 LS 일렉트릭, 강원정선 등 이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한전선도 2950원까지 상승했다가 그 뒤로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이거 같은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 조정은 여기서 보시면은 작년 9월과 그 다음에 작년 12월에 요 두 구간에서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부터는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평선의 흐름을 좀 보면은 이 5부터 10, 20, 60, 120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구간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이 뭉축이 되었다는 것은 에너지가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점으로 인해서 시세가 강하게만 나온다 하면은 이평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정배열이 되면서 강한 시퉁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 자리에서 대한전선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매수는 12,650원에서 12,500원 잘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는 단기적으로 15,000원에서 16,000원, 손절은 1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체기 마스터의 종목은 대한전선이었습니다.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2,000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다시 한번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한전선인데요. 구리 선물 가격, 구리 현물 가격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구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또 구리 선물 가격과 연동이 깊은 전선주, 그 안에서 대한전선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구리도 25%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말씀 주셨는데요. 대한전선으로 수익을 노려보겠습니다. 목표가는 꽤나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 말씀 주셨는데요. 15,000원, 16,000원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저희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메이트 살펴봤고요. 자리 옮겨서 마감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감까지 딱 1시간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 이기는 전략 챙겨볼게요. 오늘은 유경훈 마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뭐 정치 리스크 하나가 또 나오는 날인데 그 변수로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뭐 속보 뜨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 반도체가 밀고 뭐 2차 전지가 끌고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좋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 기관이 우리 네. 양시장을 사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전부 다 매도하고 있는 오늘 수급이 정말 좋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 연초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많이 샀었고 연기금이 작년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많이 샀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좀 뜸했던 모습이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다시 한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인 시총 상위주가 올라간다는 거 이런 조건들이 이제 마련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오늘 좋게 시장을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들이 오늘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거는 뭐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는 규모도 그게 뭐 엄청 많이 사고 있지는 않아요. 외국인은 항상 그렇듯이 선물 위주로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오늘 이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면서 무엇을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뭘 사는지 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를 먼저 사는 것이 좀 확인이 됐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8% 이상 급등을 하게 되면서 2차 전지를 사고 있단 말이죠. 자, 과거에 기관 외국인들이 무엇을 샀었느냐? 예전에는 방산이나 조선 이런 것들이 많이 샀었어요. 또는 뭐 바이오 제약주라든지. 근데 그 종목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닥에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란 말이죠.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도 업종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새로운 주도주로 지금이 교체되어 가는 그 어떤 중간 지점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조선이랑 방산이 뭐 이제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목들 계속 올라가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힘없는 거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작하는 업종에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당연히 많이 오른 종목일수록 리스크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2차 전지로 돈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확인된 건 없잖아요. 네. 조선이나 방산은 실적이 이미 확인이 되었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렇지만 2차 전지나 반도체는 글쎄요. 업황이 좋아졌다고 하기에는 아직 좀 미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돈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 또 외국인 기관들은 저평가된 쪽으로 지금 이미 베팅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업종이 더 성장을 해서 이제 진짜 실적이 나오고 하게 되면 이미 주가는 저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도 업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이것도 있어요. 지금 이번에 반도체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관세 때문에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월 2일 날부터 이제 트럼프 보편적인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어젯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4월 2일 날의 관세는 이제 모두에게 공평하게 네. 이게 적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외는 없다. 이번에 현대차 쪽에서 예외가 있었지만 너무 많은 예외는 없다. 이렇게 또 한 번 말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아직 관세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태로 볼 수 있겠고 반도체의 경우는 그동안에 워낙에 오른 게 없다 보니까 잘 가고 있고 이번에 이제 2분기부터 4월 2일이면 뭐 바로 2분기잖아요. 2분기부터 관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해서 이미 1분기 안에 주문을 마무리 지으려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고요. 현대차의 경우는 이번에 이제 미국 백악관에 가서 대규모의 투자 발표를 하게 되면서 관세에 대해서 면제를 받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건 맞지만 그 뒷심을 이어가지 못하고 약간 밀린 걸로 봤을 때 아직까지 트럼프가 그렇게 확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현대공업도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또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오고 있죠. 이런 걸로 확인해 보면 관세 우려는 여전하다. 그렇지만 저평가된 바닥에 있는 업종으로는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주도주 쪽으로 우리는 집중을 해서 좀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 주셨던 방산과 조선 그리고 플러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도 많이 빠지잖아요. 네네. 이쪽으로는 들고 있다면 어느 정도 잘라내기, 뭐 빠져나오기, 수익 챙기기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게 더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뭐
예전에 사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이시겠죠. 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좀 손실이 막 생기고 있잖아요. 예. 지금 거기서 나오는 손실보다 지금 저점에서 올라가는 반도체 2차 전지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클 겁니다. 그만큼 지금 저평가된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손실이 좀 있으시더라도 비중 축소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내년, 내후년까지 보신다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잠깐 뺐다가 그때 다시 들어가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이따가도 이제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거 전략을 좀 드리겠지만 일단 저는 비중 축소 또는 매도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추세는 뭐 꺾였다라고도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경훈 마스터님의 종목들 AS 볼 텐데요. AS 첫 번째로는 APR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마스터님 오늘도 갔어요. 오늘 장중에 네. 6.8%, 뭐 7%가량의 급등을 보여줬는데 대체 꼭대기가 어디일지도 궁금하고 들고 있다면 즐기면 되는 자리겠고 신규 진입은 아무래도 어렵겠죠? 계속 가져가셔도 돼요. 좋은데 APR이 약간 오늘 그 착시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착시 현상? 그런 게 좀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 주가를 보시면은 여기 아침에 시가가 6.8%가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뭔가 되게 좋은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착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APR은 이번에 넥스트레이드 대체 거래소 종목으로 포함이 됐어요. 네. 근데 아침에 개장 첫 호가에 누가 한 주가 거래가 됐어요. 저 높이 올려놓은 호가에. 그래서 우리 시장은 9시에 개장을 하지만 대체 거래소 8시에 개장하거든요. 네. 8시에 호가를 하나 찍어버리니까 저렇게 차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전 착시 현상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긴 했었어요. 앞으로 증권가의 목표가도 계속 상향액이 나오고 있고 예전에 제가 추천드렸을 때 APR에 대해서 지금 무려 40분기 연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런 게 이제 요즘 시장에서 많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제가 1월 달에 처음 추천드렸고 그 다음에 중간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바닥에서 손절가 이탈했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상하다 이렇게 빠질 리가 없어. 그리고 2월 달에 다시 추천을 드려서 여기까지 수익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신규 매수는 약간은 위험할 수도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최근에 증권가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리포트가 거의 뭐 쏟아지다시피 하고 있고 목표가에 대입해서 높여지는 것들 그런 거 생각해 본다면 뭐 예전에 제가 처음 드렸을 때 5만 원대였던 걸 자꾸 생각하니까 지금 네. 7만 원대에서는 조금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그 연간 실적으로는 되게 좋을 거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1분기 실적은 어떨까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는 제가 봤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되게 잘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그게 작년 1분기가 생각보다 좀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실적이라는 건 항상 전년 대비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올해 1분기까지 실적이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다가오는 실적까지 좋게 보니까 제가 그때 드렸던 목표가가 원래 69,000원이었다가 제가 76,000원으로 상향을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략은 그대로 저는 유지하도록 하겠고 오늘 보니까 한화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원래 7만 원 제시했다가 9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지금 증권가에서 제일 높은 가격을 제시한 증거가 됐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이. 그래서 저는 내용을 봤을 때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저는 76,000원을 제시 드리고요. 혹시 분위기가 너무 좋다면 저도 또 상향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 방송을 계속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PR 보니까 진짜 말씀대로 오늘의 시가가 오늘의 고가입니다. 73,700원이 찍힌 채로 현재 음봉인데요. 신규 진입은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들고 있다면 끌고 가면 되겠고요. 76,000원 저희 목표가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AS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이 종목은 와 로봇주 너무 어려워요. 최근에 네. 계속 내려가는 자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오늘 반등을 보여주나 싶더니 차트 열고 보면 많이 꺾여 있잖아요. 우리 네네. 수익은 200%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대응이 맞을까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한 3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서 좀 바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구간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처음 드렸을 때는 이미 주가가 뭐 10만 원대에 추천드렸으니까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많이 올라온 거는 사실이고 지금 이제 로봇이라는 섹터 자체가 기대감을 줄 만한 재료들이
올해 연초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선반영이 다 됐고 이제부터는 이 좋은 내용들이 다 우리가 누구나 알게 된 상황이 됐고 재료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는 더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른 로봇줄과 비교했을 때 한 가지 더 좋은 재료가 있었죠. 바로 삼성 쪽으로 인수가 됐다는 것인데 삼성 인수가 됐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실적이 없습니다. 눈에 띄는 실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만의 특별한 어떤 그런 부품이나 재료나 이런 것들이 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예전에 로봇줄을 많이 추천드리고 저도 또 수익도 드리고 했었지만 그때 제가 몇몇 종목들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종목들이 올라갔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수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내수에서 무언가를 하는 기업은 지금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불경기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내수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적이 아직 좋지 않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는 밀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30에서 25만 원 사이를 제가 기술적인 저점으로 좀 보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또 해외 뉴스를 살펴보면은 네. 우리나라는 없지만 해외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각보다 빨리 상용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유니트리 같은 데서는 계속해서 로봇에 대한 영상들 막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사람이 일부러 균형을 무너뜨려도 알아서 다시 이제 반동을 이용해서 다시 살아나는 또 그런 모습들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올해 안에 한 번 더 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도 좋은 호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으로 인수가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체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더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5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일단 하락 가능성 열어두고 보고 있고요. 반등을 하게 된다면 한 35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고 있는데 원래 제가 38만 원까지를 보자고 했었어요. 그때 지난번에 왔을 때는. 근데 제가 목표가 좀 하향시켰어요. 분위기가 좀 많이 처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그때 말씀드렸던 매수 영역에는 진입했기 때문에 사실 분들은 천천히 떨어지는 구간에서 모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올해 분명히 이슈가 될 테니 그걸 노린다면 목표가는 35만 원을 잡고 공략하신다면 현 구간 대비해서 그래도 한 30% 정도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을 네. 노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는 사인을 주셨는데요. 25만 원까지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35만 원 저희 목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HL 만도 볼게요. 자, 마스터님 너무나 핫한 종목입니다. 자동차주가 확실히 이번 주 들어와서 제대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HL만도가 어제 10% 장중에 급등했었고 오늘도 10% 급등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현재는 음봉 전환됐어요. 일단 재료가 여러 개가 좀 같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재료는 뭐냐면 현대차에서 네. 이제 어제 있었던 그 백악관에서의 투자 발표 그리고 트럼프의 화답, 이게 첫 번째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최근에 중국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비아디라든지 샤오미 이런 곳들과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국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나 이런 전장 부품들이 중국으로 또 수출할 수 있는 네. 길이 열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HL 만도 같은 자동차 부품사들이 같이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오늘은 현대차가 좀 밀리면서 현대공업이 밀리면서 같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저는 일단 아직 분위기 상당히 좋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HL만도를 이 머니마스터 그 지난번에 2부 출연했을 때 그때가 3월 10일이었어요. 그때 주가를 한번 잘 보시면은 주가가 47,000원에 있다가 쭉 밀려가지고 거의 4만 원이 깨질 듯 말 듯 할 때 그때였었는데 그 구간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최근에 급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한 10% 정도, 9%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약간 밀려 있지만 저는 여기 44,000원 정도가 매물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간을 어제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파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급등했을 때 팔 걸 하셨던 분들은 네.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 다시 올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HL 만도는 국내 내수보다는 수출, 중국이나 인도 같은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서 작년에 전기차 캐짐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 어떤 기조는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대차의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어쨌든 이번에 투자의 약속을 하게 되면서 악재가 해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에 뭐 단기 상승의 재료가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의 뭐 테마로만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좋게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의 지금 전기차 회사들을 보면은 다 최근에 주가가 되게 좋습니다. 뭐 테슬라 그리고 뭐 루시드도 있고요. 뭐 GM이나 포드 이런 전기차 자동차 회사들이 다 최근에 우상향들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좀 치여서 못 갔었던 부분들 그리고 관세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춤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 전기차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는 의심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너무 바닥이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전기차주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HL만도도 어쨌든 수혜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HL만도가 그때 이제 자율주행으로 제가 드린 거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재료는 테슬라 6월 달에 로보택시 나올 때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투자 보유 의견 드리고 싶고요.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최대 7만 원까지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약간은 좀 높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5만 5천 원 제시를 드렸었고요. 여전히 5만 5천 원에 대한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 들어가실 분들은 오늘 좀 많이 빠지는 날이니까 오늘 들어가서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HL만도 지금 자리 진입 괜찮다. 그리고 목표가 5만 5천 원 그대로 홀딩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볼 텐데요. 이 종목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뭐 오늘장에서는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유상증자 관련해서 노이즈를 안고 가고 있는 종목이고 또 방산주 최근에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네. 이 종목 괜찮다고 보세요, 지금도? 사실 이번에 유상증자 규모가 되게 컸잖아요. 3조 6천억 원. 네, 이런 유상증자를 했던 기업은 없었어요. 대신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는 됐어요. 그리고 회사 임원진들도 이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책임감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가 하락이 지난번에 언제죠?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중간에 15%까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한가까지 가지 않고 이 정도로 버틴 거는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어떤 유상증자 규모나 어떤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회사가 어느 정도 주주들을 설득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감안하고서라도 일단 분위기가 예전만 못한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0만 원을 넘어갈 때부터 좀 비쌉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비싼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좋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걸 대체할 만한 테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산이 지금 우리 시장의 주도 업종이 확실했었고 이것만큼 실적이 잘 나오고 좋은 업종이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방산을 계속 저도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유상증자 나오고 나서 일단 저는 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도 일단 저는 좀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른다고 하더라도 다시 전고점을 넘어가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다 다운시키고 있거든요. 하향시키고 있는데 대부분 목표가를 보시면은 최근에 만들었던 고점인 78만 원 이하로 가격을 다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78만 원을 다시 못 뚫는다는 거는 이거는 하향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뭐 현재가보다 낮게 제시를 해서 팔아야 된다라고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공격적인 매도 리포트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리포트가 나오지 않아요. 한국은 약간 애둘러서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고점보다 낮은 고점을 제시했다? 이거는 그냥 매도 리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권가의 목표가를 많이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전에 뭐 100만 원짜리 리포트도 있었고 했던 거는 잠시 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 유상증자의 후폭풍이 일단 충격은 생각보다 크진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도 있고요. 좀 밀렸다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나쁘진 않지만 저는 일단 비중을 좀 줄이거나 매도를 하셨다가 추후에 좋은 자리가 나오면은 다시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추세가 이탈되진 않았어요. 다행히 추세는 버티고 있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밀리고 60만 원이 혹시 깨지게 된다면은 정말 그때는 뭐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 싶고 신규 매수는 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규 매수보다는 좀 추후에
더 좋은 기회를 노리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120% 이상의 수익을 봤던 종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는 어느 정도 챙기면서 대응을 해보자 라는 AS 받아봤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이 종목은 최근에 받았어요. 25%가량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어떻게 홀딩을 해봐야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좀 네네. 챙길까요? 계속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되게 좋잖아요. 네. 같이 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한번 보면은 주가가 대략 한 2.5% 잘 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2.8% 올라가면서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대부분 다 좋아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일단 같이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수급을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누가 사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종목에 최근에 제일 많이 산 게 누구냐? 일단 외국인입니다. 네. 두 번째가 기관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1월 달 비해서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중인데 조금 수익 내고 판 거예요. 또는 작년에 좀 비싸게 사서 물려 있다가 본전에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계속 올라간다면 삼성 하이닉스가 잘 간다면 주성 엔지니어링도 더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52주 신고가입니다. 은근슬쩍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삼성 하이닉스보다 더 어찌 보면은 더 탄력이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종목은 아직 고점 돌파를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제가 드렸던 거는 작년 실적이 되게 좋았다, 굉장히 좋았다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영업이익 200% 이상 증가, 그리고 올해 다가오는 1분기도 실적이 좋을 거라고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거 잠깐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번 1분기 예상 실적은 전년이랑 비교했을 때 작년에 1분기 실적이 매출액 566억에 영업이익이 70억에 나왔습니다. 그럼 올해 1분기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예상 실적은 매출액 900억대에 영업이익 28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상치입니다. 근데 작년에 1분기 실적이 좀 못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에 수치가 높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뉴스 기사 이렇게 나오겠죠. 주성 엔지니어링 이번 1분기 실적 전년 대비해서 200% 증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신 2분기부터는 그 상황이 역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저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유리기판 재료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탄력을 받은 것도 있고 4월 달이 되면 또 반도체 일정, 미국의 ISES라고 하는 반도체 또 일정들도 저는 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5만 1,000원까지 보고 있지만 저는 그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전략으로 네. 목표가 4만 5천 원 제드렸고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지만 4만 5천 원 도달할 때까지 저는 그대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언제 이렇게 조용하게 올랐나 싶은 종목입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그 자리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43,000원 최근에 돌파가 됐었거든요. 45,000원 목표가 홀딩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스터님, 디어유. 디어유가 우리 예전에도 받았었고 최근에 3월 11일자로 한 번 더 공략주로 주셨어요. 지금 수익 보고 있는 상황인데 디어유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디어유는 제가 좀 좋게 생각하는 종목이라서 네. 거의 제가 이 머니바스 나올 때마다 꼭 한 번씩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엄청 잘 가진 않지만 그래도 4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엔터 섹터가 요즘 그 트럼프의 관세 얘기들이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세에서 영향을 덜 받는 업종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SM 주가가 좀 잘 갔었죠. 네. SM이 지금 전고점 돌파 직전까지 올라와 있고, 엔터주 내에서 SM이 가장 좋죠. 최근에. 그렇죠. SM이 잘 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엔터주들도 분위기들이 괜찮아요. YG 엔터도 비슷하게 갑니다. 거의 차트가 흡사하게 가고 있고요. YG 엔터 비슷하죠. 네. 그리고 하이브가 최근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고, JYP가 최근에 제일 낙폭이 좀 컸었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JYP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엔터에 대해서는 저는 분위기를 좋게 생각합니다. 디어유의 경우는 이제 SM 쪽이죠. SM에 이제 지분이 확보가 됐으니까. 그래서 디어유는 SM이랑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쪽의 서비스 플러스 이제 중국 쪽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는 것 때문에 저도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보니까
중국의 엔터 대표단이 3월 달 말에 한국을 방문해서 한한령 이후에 한류에 대해 논의를 한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5월 달에 한한령 해제 얘기 어쩌고 저쩌고 나왔었는데 3월 달에 일정이 좀 하나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기대감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들을 많이 높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현재 구간보다는 높은 가격대, 특히 제일 높은 가격을 봤을 때가 제가 이제 6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한 거를 확인했었는데 일단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으로 5만 4천 원 제시드렸고 지난주에 전략이랑 똑같아요. 목표가 5만 4천 원 제시드리겠고 매수하실 분들은 4만 원 이하에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만 원 아래쪽을 사시는 거 잊지 마시고 손절가의 경우는 3만 6천 원 드렸고요. 그 구간이 이탈하게 된다면 또 한참 더 쉬었다 갈 수 있으니까 손절가 꼭 기억해 주시고 목표가 5만 4천 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4만 원 언더에서 이하에서 들어가자 현재가 4만 원이거든요. 기어이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 종목 더 남았어요. 동구바이오제약. 이 네. 종목도 최근에 받았습니다. 3월 12일자로 받았는데 우리 수익은 20%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리는 어떻게 봐야 될지 어제장에서 굉장히 좋았네요. 17% 장중 급등. 네, 어떻게 요게 보세요? 2주 전에 우리 3부 방송에서 추천주로 드렸던 거거든요. 네. 그때 주가가 아예 바닥이 있어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도대체 언제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한 열흘 좀 안 걸린 것 같아요. 2주가 좀 되기 전에 이제 급등을 좀 했고 아쉽게도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까지 가지는 못했고 한 60원 차이로 체결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거든요. 일단 동구바이오가 올라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주총이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동구바이오 쪽에서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동구바이오의 조용준 회장이 뭐라고 했었냐면 시가총액을 2년 내로 1조 원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현재 이 동구바이오 시총은 1,500억 정도 됩니다. 네. 이런 회사가 아니 갑자기 1조 원을 만든다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고 앞으로의 플랜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7배가 아니라 2배만 돼도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대박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어제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었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제가 추천했었을 때 드렸던 내용도 있었지만 본업, 기존의 본업에 대해서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동구바이오가 시장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었지만 국내 피부과 처방의 기준으로는 1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먹거리인 스킨 부스터, 4세대 스킨 부스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말이 되게 좀 어려운 말이었었는데 이 줄기세포를 통해 가지고 피부 재생을 돕는 그런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중국 진출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현재 중국에서 60여 개의 병원 체인을 가지고 있는 랑시 그룹이랑 현재 지금 협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공급만 하면은 바로 중국 쪽으로 쭉쭉쭉 이렇게 유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구바이오가 사실 그동안 본업보다는 이 투자한 회사들이 잘 되고 못 되고 때문에 그런 성과로 좀 많이 평가를 받았었던 게 사실입니다. 작년에 D&D 파마텍에 들어가서 또 대박을 한번 냈었고,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큐리언트, 작년에 큐리언트의 대주주가 됐어요. 그래서 큐리언트가 이번에 또 WHO에서 네. 중간 임상 발표를 해서 이제 FDA 승인을 향한 어떤 한 걸음을 또 내딛게 됐었는데 우선 심사권 획득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뭐 아직 진행이 크게 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큐리언트는 작년에 이 동구바이오가 지분을 인수했을 때만 하더라도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는데 최근에 관련된 이런 신약 기대감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동구바이오는 이런 투자로도 요즘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동구바이오 자체로도 저는 주가가 여기보다는 높이 올라가 있어야 정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똑같습니다. 그때도 제가 5,900원을 제시드렸었고 왜냐하면 6,000원대 매물이 많으니까 똑같이 5,9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200원 그때랑 똑같이 제시드리는데 지금 현재가도 그때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니까 들어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 바이오 제약주의 특성상 한 번 급등을 하면은 조금 쉬었다 가는 성향들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지난번처럼 한 1, 2주 정도 차분히 모아두시면은 어느 날 갑자기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동구 바이오 제약까지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경훈 마스터님과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유경훈님의 QR 찍고 우리 마스터님의 QR 찍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시 40분부터는 무료 공개 방송 하시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S 유경훈 마스터님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 이따 3시 40분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리포트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리포트 읽어보시죠. 오늘도 주목해볼 만한 증권사 리포트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상당히 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 재개를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요. 이 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이 변동성, 리스크가 아무래도 있는 섹터긴 한데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상당한 시세가 좀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LG 엔소 오늘 8%가량 또 오르고 있던데요. 한번 리포트에서는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NH투자증권의 리포트 읽어보도록 할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2025년 2분기 실적의 의미라는 리포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전반 고객들의 재고 조정 이후 2분기에도 재고 축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2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매출액은 6.4조 원으로 7분기 만에 전년 대비 성장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하반기 실적은 미국 정책 변경에 의한 불확실성이 분명 존재하기는 한다. 하지만 유럽형 판매는 견조한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해주고 있습니다. 2분기 그리고 하반기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1분기 프리뷰 한번 보시죠. 1분기 매출액은 6조 원, 영업이익 761억 원으로 컨센서스 상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를 제외한 대다수 고객들의 재고 조정 여파로 판매량이 좀 감소한 영향이고요. 1분기 평균 가동률은 55%로 추정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업황 부분은 그래도 점진적인 회복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1분기 전반 고객들의 재고 조정 이후 2분기에도 재고 축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공격적인 판매 목표를 제시하기는 했습니다. 도매 30만 대를 설정한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배터리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 고객발 재고 축적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배터리셀 3사 중 최종 판매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유럽 비중이 가장 큰 게 또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선 호주로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2% 상향한 45만 원 제시했습니다. 현재 8%가량 오르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3개월 주가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참 마음고생 많았던 2차 전지겠죠.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횡보하던 모양새 보여지고 있고요. 2월 달에 고가 38만 6,500원까지 찍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정말 8%라니 이렇게 큰 대장주가 특히 2차 전지가 이렇게까지 오르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오늘 주주총회가 또 있었죠. 이 주주총회 안에서 구강모 회장이 또 이 의지를 표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2분기 그리고 하반기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읽어봤고요. 다음으로는 포스코 퓨처엠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목표 주가도 상향을 했더라고요. 유럽보다는 미국에 조금 더 편중된 구조라고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2025년 에너지 소재의 이 판매량 성장률을요, 이 양극재 부분에서는 20%, 그리고 임극재 부분에서는 9%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조 음극재는 상업화 지연으로 가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경쟁사 대비 얼티움이나 스타플러스 같이 이 미국 비중이 좀 높은 상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IRA라든지 관세 변화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아마 포스코 퓨처엠은 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은요, 하향 안정화가 된 상황인데요. 2분기부터 판가 하락이 또 제한적으로 보인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수익성 역시 2분기부터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좀 부담 요인이다라고도 말을 했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에너지 소재 적자 지속, 기초 소재는 정상화라고 합니다. 1분기 매출액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8,442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억 원 정도 적자가 나오네요. 지금 컨센서스는 그래도 유사할 전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약간 부진한 부분은 에너지 소재인데요. 에너지 소재니까 좀 부진한 게 이러한 요인이라고 하고요. 기초 소재 부문은 정상화가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마진이 좋은 영역은 이 고객 재고 조정 여파로 아직 정상화가 안 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일회성 비용을 좀 반영을 하면은 소폭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음극재 부분도 작년부터 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 고정비 부담에 따른 적자 좀 예상하고 있고요. 양극재 부분은 2분기부터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추정치는 소폭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 소재 부문의 정상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양극재 마진은 상향을 전망을 하면서 실적 추정치는 소폭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6% 정도 올린 18만 원 제시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 차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1년 52주 차트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네요. 지금 31만 4,500원 고가권에서 지속해서 하향하면서 10만 원 구간에서 지금 놀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간 많이 떨어졌는데 리포트가 목표 주가를 상향하긴 했어도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만 짚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표 주가가 지금 18만 원인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잘 가고 있는 2차 전지 그 안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리포트 읽어봤습니다. 이어서 파이널 타겟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널 타겟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 포착을 하셨는데요. 유경훈 마스터님의 오늘의 종목 들어볼게요. 오늘은 좀 많이 빠져있는 종목 중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증시가 좋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좀 저평가된 종목은 항상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K뷰티, 네, 의료기기 관련주인 비올 가져왔습니다. 비올이요. 네. 비올 최근에 많이 떨어졌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좀 점검도 드릴 겸 제가 이미 한번 8,000원대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가져오게 됐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야 됩니다. 저점에 떨어졌을 때 이럴 때 사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아까 APR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고가를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고 증권가의 호평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K뷰티, 이 미용기기 쪽에 가장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휴젤이 지금 주가가 33만 원대에 있는데요. 네. 증권가 목표가가 47만 원까지 있어요. 앞으로 더 간다는 거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혼자 역행하는 흐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비올이. 그래서 왜 그랬는가 살펴보니까
약간의 뭐 오해라고 할 수도 있고 해프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APR이랑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APR로 한번 잠깐 넘어가서 보면은 네. 그때 제가 APR을 1월 달에 추천드렸을 때 추천드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드리고 나서 갑자기 한 20%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때 왜 빠졌었냐면 APR이 이제 해외로 진출을 많이 하게 되고 해외 투자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 그것이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리포트가 나와서 주가가 좀 빠졌었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마케팅을 많이 하는 거는 그만큼 매출과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인데 다가올 리턴까지 생각한다면 이거는 투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게 봤었고 그래서 2월 달에 다시 한번 추천드려서 성공을 했죠. 자, 이번에 비올 같은 경우는 제가 드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지금 한 10% 정도 넘게 빠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빠지게 된 이유가 비올이 뭐 갑자기 실적이 나빠져서 또 뭐 영업이익이 갑자기 꺾여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회사가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대주주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은 비올의 대주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이 DMS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지분의 36%를 가지고 있어요. 자, DMS가 상장사입니다. 상장돼 있는 상장사예요? 네. 사모펀드가 아니라요? 네, 요 DMS인데 주가를 한번 잘 보시면 이게 DMS 차트거든요. 어떤 뭐 거래 정지가 될 만한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 보고서상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거래 정지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통 이제 거래 정지되는 기업들 보면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서 막 바닥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거래 정지되는 경우들이 어떤 조짐이 있거든요. 근데 대주주 이번에 DMS 같은 경우는 그러한 조짐이 없이 갑자기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서도 어떤 소명 과정들을 거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이 상태로 그냥 상장 폐지시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대주주의 DMS와 현재 말씀드린 비올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냥 대주주와 어떤 지분 관계 있을 뿐이지 어떤 뭐 사업적인 그런 뭐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 DMS가 비올을 뭐 매각한다는 얘기 그런 얘기들도 한번 종종 들렸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주주의 이슈 때문에 이 비올 자체 회사는 문제가 없는데 좀 억울하게 좀 급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진짜 추세가 무너질 것 같으면 이전에 만들었던 저점인 6,600원을 깨고 아예 급락을 했어야 됩니다. 아예 하한가에 가버렸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회사에. 그렇지만 기가 막히게 전저점을 지켜주었고 악재가 터졌던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도 한 적당히 빠졌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또 올라왔어요. 어제 오늘 또 반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다 던졌지만 내막을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큰 문제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비올이 어떤 종목이냐? 과거에 설명드렸었지만 이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미국에서도 이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또 소송 판결금을 보상금을 받은 그런 또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회사의 또 하나의 매출 구조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내외에서 많은 기업들의 어떤 특허 수입, 추가적인 특허 수입도 현재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회사의 주력 상품 중에 하나인 이 실퍼맥스가 이제 중국에 그 또 판매 승인을 획득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올에 대해서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앞서 그 우리나라 뷰티 미용 기기들의 기업들 보면은 이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영업이익이 대단하거든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대단한데 대표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휴젤의 영업이익이 지금 보시면은 대략 한 30에서 4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그죠? 이만큼 마진이 남는다는 거니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휴젤이 왜 우리나라 대표주인지를 이 영업이익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44%가 나왔어요. 대단한 거거든요. 자, 근데 비올로 한번 넘어가 보면 비올은 현재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가 찍히고 있냐면 물론 중소기업입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61%까지 나왔습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도 사업이지만 이 라이센스 수입도 대단한 거예요. 아까 특허 수입이 또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61%가 나왔고 올해도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50%가 넘어가는 영업이익을 유지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막 다른 기업들처럼 실적이 2배로 뛰고 그런 기업은 아니라서 목표가를 막 굉장히 크게 잡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금 주가는 너무 싸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또 주가 자체도 최근에 급락했던 구간들을 다시 메꾸어서 원래 제자리 구간까지 되돌려놓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이미 예전에 2024년 작년이죠. 작년까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약간 쉬어가는 중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기술적인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이동평균선이라든지 그런 구간에서도 좀 절묘한 지지를 보이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의 해프닝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진 거라고 생각이 들면 단기간에 한 20-30% 정도의 되돌림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추천했을 때 들어가셨다가 갑자기 빠져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대로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을 이렇게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매물대가 보이는 구간이 짧게는 9,000원 정도의 매물이 보이고 그 구간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 한 11,000원 정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000원 돌파는 저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11,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다른 K뷰티 관련주들의 주가가 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52주를 기록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이 주가는 너무나 싸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손절가의 경우는 6,900원 제시드리는데요. 지난번 드렸던 전략이랑 완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 이전 추천드렸을 때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니까 신규 진입하시는 거 괜찮고요. 만약에 비중이 지난번에 많이 사지 않으셨다면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900원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종목은 11,000원까지 쭉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올 받았습니다. 비올 주실 때 첫 마디가 지금 사야 됩니다. 였는데요. 많이 빠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미용 의료기기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많이 내려와 있는 자리에서 비올을 말씀 주셨습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체크해 주신 만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1,0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6,900원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이제 포착 섹터 종목들 챙겨볼 시간인데요. 네. 어디 보셨을까요? 지금 이제 전국에 산불이 좀 이번에 많이 났어요. 근데 너무 주말에. 심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번에 지방에 내려갔었는데 네. 재난 문자가 막 정말 쉴 새 없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연과 환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자연과 환경이 과거에 그 어떤 환경적인 문제로 어떤 훼손된 곳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또 수혜를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움직인 것도 있었고 예전에 어떤 국토 어떤 개발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것들 했을 때 어떤 인프라적인 부분에서도 또 수혜를 봤던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제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산불이 여기저기서 발생을 해서 이제 잡힌 곳도 있고 확산되는 곳도 있어요. 거기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서울에 또 싱크홀이 또 생겼잖아요. 또 그런 피해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인프라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관련주로서 오늘 반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어떤 단기적으로 그냥 하루짜리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지금 주가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지난 2023년도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저는 단기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져서 네. 자연환경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거에 또 재난이 있게 되면은 파라텍 같은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었어요. 이 회사는 이제 그 소화기라든지 그런 회사인데 재난 있을 때마다 움직이던 주가이고 지금 주가는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의 경우는 재무제표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번에 실적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작년 24년도 기준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부각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재료가 없었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실적이 일단 살아났고 매출액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재무 상태 좋아지는 걸 생각했을 때 현 주가는 좀 싸다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위닉스 같은 기업들도 이제 공기가 많이 나빠지고 하다 보니까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미 시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파라텍이나 자연광경의 경우는 아직 바닥에서 좀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추가 상승도 더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재가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좀 빨리 잡혔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인명피해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라텍 자연과 환경은 우리 계속해서 흐름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속보로 뜨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그 2심
선고, 판결 관련해서는 뭐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중간중간에 기사들이 뜨고 있어서요. 저희 안내 드리겠습니다. 뭐 백현동 발언 그리고 골프 발언 사실상 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은 불가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처벌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골프 사진 뭐 원본의 일부를 떼어내어서 조작으로 보인다라는 기사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 보니 이재명 대표 관련주 대표적으로는 뭐 오리엔트 전공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자, 마스터님, 정치 리스크를 안고 가고 있는 현재 시장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이 노이즈는요? 지금 현재 관련주들은 다 이미 급등을 했고 네. 오늘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에 거래 대금이 되게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들 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나왔고 그 돈들이 확 몰려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주가 자체는 막판에 급등을 좀 했었고 아직 이제 최종 판결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닥이 좀 보이다 보니까 네. 투자들이 먼저 베팅을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저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오늘 상한가로 유지가 됐지만 또 시간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제가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관련주로 투자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저는 수익이시라면 챙기는 것도 네. 괜찮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시간에 거래해서 물량이 또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은 급등했지만 또 내일 하락 출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인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는 최대한 네. 기회가 됐을 때 챙기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요 종목 올라가기 전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유죄가 나온다면 그 다음에 누가 또 떠오를 것이냐. 거기서 뭐 김동연 관련주 네. 이런 것들도 언급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몇몇 종목들 한번 보게 되면 PM 풍년 같은 종목은 하한가입니다. 이 이 종목은 종목명이 뭐예요? PN 풍년입니다. 아, 네, 이 종목이 이제 네.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올랐었는데 갑자기 좀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재료로 움직였던 게 SG 글로벌인데 마찬가지로 하한가까지 갔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좀 억울한 감이 있을 거예요. 회사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괜히 정치인이랑 엮여가지고 급락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저는 많이 빠졌지만 저감해서 들어가시는 전략도 한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회사는 멀쩡하거든요. 정치적인 이슈만 제외하면 회사는 흑자 잘 내고 있고 별일이 없습니다. SG글로벌 괜찮아요. PM풍년 실적 좀 못 나온 거는 맞지만 그래도 돈 못 버는 기업은 아니에요.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저점을 노리는 것도 한번 괜찮아 보인다. 그렇지만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랑은 무관하게 회사가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이런 노이즈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올라서 차트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내일장에 급등할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일단 차익 실현하시면서 보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이 지금 일제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죠. 대법원 판결이 아마 운명을 가르게 될 텐데요.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수익 보고 있다면 챙기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 PN풍년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었죠? SG 글로벌입니다. SG 글로벌은 오히려 지금이 또 한 번의 매수 기회로도 보인다. 네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도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포착 섹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 반도체 볼까요? 구리 볼까요? 일단 반도체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반도체도 구리도 좋아요. 네, 반도체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동시호가에 좀 더 호가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았고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까 얼핏 설명을 좀 드렸지만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는 업종인데다가 또 트럼프의 관세 우려 때문에 이제 선 주문들이 많이 올려오고 있다는 것도 또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최근에 하향시키기도 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의 주가가 실적이 나오고 나서 또 한 차례 올랐다가 또 어젯밤에 또 빠지는 바람에 좀 불안의 요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아직 확실한 재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적인 재료로 미래의 어떤
가치나 그런 걸 보고 투자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만약에 이번에 6만 원이 깨지더라도 주가는 다시 한번 5만 원대에서 바닥을 형성해서 어찌 보면 이 긴 박스권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올해 연말까지 놓고 본다면 네. 분명히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과거에도 많이 드렸었고요. 이번에 6만 원이 깨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저는 아직도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6만 원이라는 벽이 한 번에 넘어가기에는 매물도 그렇고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두드리는 과정이 있을 거고 이제 한 번 두드렸을 뿐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길게 보시면 좋을 거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6만 원을 넘어섰는데 6만 원이 깨지게 된다? 그러면 또 매물이 또 쏟아질 수 있는 것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삼성이랑 SK하이닉스도 설명을 드렸으면서 막상 저는 주성 엔지니어를 추천드린 이유가 이런 종목들은 현재 52주 신고가이기 때문에 매물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위에서 잡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현재 같은 분위기 속에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삼성전자는 바닥에서 올라올 때마다 매물을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같은 반도체 섹터에서도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이 지금은 나올 수밖에 없고 반도체 업황이 진짜로 좋아지게 되는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가 된다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제자리로 찾아가게 될 테니까 장기적인 전망은 좋지만 지금은 반도체 업황에서 잘 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따로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올 한 해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봐야 될 섹터로 가져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우리 구리 관련해서도 짧게 한번 더 볼게요. 네. 구리 관련주 오늘 너무나 좋습니다. 일부 전선주까지 온기가 퍼져가고 있더라고요. 네, 구리가 사실 실제 구리 시세, 글로벌 시세는 계속 높아지고 있었어요. 네. 작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관련주의 주가가 반응이 전혀 없다가 오늘 갑자기 좀 이렇게 올랐었어요.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관심은 있었지만 시장에 돈들이 다른 데 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어필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서야 좀 어필이 된 부분들이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국의 뭐 산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인프라들이 또 훼손됐을 수도 있어요. 전력망이나 그런 것들. 그런 복구 과정에서 좀 우리 정부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그런 인프라 정책을 폈을 때 또 수혜가 되는 부분이 또 구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를 막 짓는 거에 대해서 중국의 알리바바가 너무 좀 과도한 투자라는 언급을 좀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한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 또는 전선, 전력망 이쪽에 대한 업황이 또 투자 심리가 많이 살아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리 관련된 종목은 일단 저는 지금 오늘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추가 상승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선주들도 저는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구리 관련주, 전선 관련주, 눈길 주기 유효하다 말씀 주셨고요. 자, 내일장 전략 짧게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정치적인 리스크, 정치적인 이슈가 오늘 시장 거의 후반부를 거의 네. 흔든 것 같아요. 관련주들도 움직였었고 이제 며칠 뒤면 또 이제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정치적인 이 어떤 큰 폭풍 속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번 주만 지나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됩니다. 또 선거 일정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정치적인 안정이 또 어느 정도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다음 주가 되면 또 트럼프의 관세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4월 2일이죠. 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극적인 타결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부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부과가 시작이 되면 악재 해소라고 보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리스크와 이 관세 리스크는 어쨌든 이번 주가 저는 제일 힘든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네. 막상 시행이 되거나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은 저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주가는 선반영이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오히려 나아질 가능성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주 저점되는 종목들이 많을 텐데 저가 매수도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비올도 빠졌을 때 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가주를 잘 담아놓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종목들에 대한 설명 드리고 갈 거고요. 오늘 아침에 공개 방송 오신 분들께는 제가 단기로 10% 넘는 수익을 드렸었는데 오늘 마감 방송 오시는 분들께도 또 네. 수익 드릴 수 있는 전략들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종목명만 알려주세요.
오늘 아침에 드렸던 게 딥노이드라는 딥노이드. 종목을 추천드렸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도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 여러분 바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40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QR 찍고 오시면 우리 유경은 마스터님과 좀 더 상세하게 가까이서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3월 26일 수요일 시장 장 마쳤습니다.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3일 연속 상승 랠리, 우리 양시장도 오늘 빨간불 켜면서 장 마쳤습니다. 최근에 시장은 올리고 있는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주요 섹터가 오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두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양시장 상승 마감해줬고요. 어제 많이 좀 빠졌던 코스닥도 오늘은 좀 회복을 하는 모양새가 비춰졌습니다. 지난주에 5개월 만에 또 6만 전자를 탈환에 성공했었던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오늘은 2차 전지, 특히 LG 에너지솔루션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좀 오름폭으로 견인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2,643포인트에서 장 마쳤고요. 1% 정도 상승 마감을 해줬네요. 오후장에 들어서 상승폭을 많이 확대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장 막바지로 갈수록 약간은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1.24%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소폭 반등하면서 장 마쳤네요. 이 710포인트가 어떤 심리적인 기준선이 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좀 회복을 하면서 716포인트에서 오늘은 장을 마쳤습니다. 0.7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 수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한번 유턴을 해줬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이 5거래일 내내 들어와서 지수를 좀 많이 올려줬는데요.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에 외국인 수급이 다시 빠졌죠. 그런데 오늘 다시 유턴을 해주면서 외국인 기관 동반 사자세 보여줬고요. 개인만이 6,800원 정도 팔자세 보여준 것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 그리고 개인만이 1,289억 원 정도 덜어내는 것으로 지금 숫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초 상위 종목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반도체입니다. 이틀 동안 반도체가 살짝 다시 주저앉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줬고요. 어제 6만 전자를 깨고 종가를 형성했었던 삼성전자가 2.68% 상승하면서 이제 종가가 6만 1,400원. 확실히 반도체의 업황 상승 전환의 기대감이 온 반도체 종목들에게 지금 돌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비슷하게 마쳤고요. 21만 4천원으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확실히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책정을 했죠. 이 5만 전자에서 벗어나서 지금 6만 전자에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7만 전자까지 한번 쭉 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의 HBM 납품 중인데 작년에 또 대기업 중에 영업이익 증가 규모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나았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오늘 가장 또 눈에 띄었던 건 바로 2차 전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주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 호재들이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월요일에 폴란드에 ESS용 LFP 배터리를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고요. 어제도 이 델타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소식이 직접적으로 들렸던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렇게까지 또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는데 오늘 또 주주총회가 열렸었거든요. 이때 구강모 회장이 배터리 사업에 대한 큰 의지를 비춰주면서 오늘 정말 기대감을 잔뜩 안고 7%나 오르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종가 36만 원에 형성을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꽤나 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조정이 이어지고 있네요. 지금 한 3거래일 동안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낙폭을 좀 많이 축소를 하면서 이제 107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기아, 이 완성차 오늘 이번 주에 또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백악관에서 30조 투자를 또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에 이 관세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기대감에 시세가 많이 돌리던 현대차와 기아였는데요. 오늘은 이 상승폭을 다소 좀 줄이면서 0.91% 상승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22만 2천 원의 종가 형성을 했고요. 기아는 0.6%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10만 1,400원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그 밖으로 셀트리온, 네이버, KB금융은 오늘 조정세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며칠 좀 많이 떨어지던 알테오젠 오늘 상승권에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결국 보합권에서 장 마무리하네요. 조금 올라가기가 어려운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확실히 2차 전지가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이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단 안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크게 오르고 코스닥 안에서는 또 에코프로 BM이 3.63%, 에코프로도 2%가량 오르면서 2차 전지 정말 저점을 다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조금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HLB는 오늘 또 이제 반등을 멈췄네요. 한 끝까지 직행을 했었던 HLB가 월요일, 화요일 이어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회복을 좀 멈춘 것으로 보이고요. 똑같이 좀 많이 내려갔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회복에 다소 성공을 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27만 3,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서는 코오롱 티슈진이 빨간불을 그나마 좀 짙게 켜주고 있더라고요. 코오롱 티슈진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회복을 했고요. 코오롱 티슈진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골관절염 치료제, 이 시장도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시장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골관절염 치료제, 이 골관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58%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해줬고요. 클래시스도 상승 전환해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다소 또 쉬어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했던 섹터들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오늘은 장 초반부터 구리 가격, 이 구리 관련주들이 크게 또 올랐었죠. 구리 가격이 좀 크게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 미국발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칠레에서 구리 선적이 중단이 됐다라는 소식은 꼭 한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리 관련주는 물론이고 구리가 원자재인 전선 관련주들도 지금 오늘 크게 오르고 있던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었고요. 이구 산업이 장 초반부터 장 막바지까지 계속해서 큰 급등률을 유지를 좀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3%나 상승하면서 장 마쳤고요. KBI 메탈도 오늘 7, 8%의 가량에 크게 상승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났는데 6.65%로 상승 마감해 줬습니다.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밖으로 대창, 풍산 그리고 서원도 5%에서 7%가량 상승 마감해 줬습니다. 다음은요. 2차 전지 조금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요. 7.3% 정도 오른 것이 정말 그간 가장 이례적인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요. 월요일에 폴란드 전력공사 PGE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었죠. 수천억 대 규모로 공급을 한다라는 이야기에 월요일에도 좀 시세가 쏠렸었고요. 유럽이 생산하는 배터리를 공급하는 건 또 처음이다. 이러한 부분에 이목이 또 쏠리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델타 일렉트로닉스와도 파트너십을 맺었다,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또 한 번 연일 상승 나왔고요. 이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ESS 생산 라인을 갖춘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지금 2030년까지 5년간 총 4기가와트시 규모의 주택용 ESS 배터리를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 전달이 됐고요. 오늘 주주총회가 또 여의도에서 열렸는데 구강모 회장이 배터리 사업을 내가 반드시 성공을 시킬 것이다. 이번 캐즘을 기회로 삼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했다라고 합니다. AI뿐만 아니라 바이오 그리고 청정 기술 사업 부분에서도 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다각화를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했다라고 하고요. 더불어서 지난 주총에서도 김동명 사장이 2028년까지 어떻게든 LG 에너지솔루션의 매출을 2배 가까이 올리겠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원들의 의지가 좀 돋보이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상승 나왔습니다. 나라엠 앤디라는 종목이 또 19%가량 크게 상승해줬고요. 성우 그리고 삼성 SDI, LNF, 포스코 푸첼까지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박스권을 계속해서 맴돌던 올 초 좀 많이 힘든 모습을 보여줬었던 반도체주가 확실히 되살아나면서 지금 증시에 어느 정도 봄이 함께 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을 바라보는 시선,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업황 개선, 실적 개선, 그리고 외국인의 이 순매수세,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2017년 1분기 때 이 반도체가 상승을 했었던, 반등을 했었던 그때의 분위기와 좀 유사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레거시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딥시크와 더불어서 2구 환신 정책과 관련된 수요 회복들 짚어보면서 디램 사이클 상승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주에 DDR4 현물가가 또 5%가량 상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HBM과 DDR5 중심의 강세가 DDR4로도 확산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발적인 종목들의 이슈도 좀 있었는데요. VM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와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공시가 또 나왔었고요.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적자에 전환했던 종목도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함께 공급 계약 체결을 했던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나오면서 반도체주 전반적인 좋은 랠리가 펼쳐졌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26일 수요 시장 이렇게 마쳤고요. 이제 내일장 전략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대선 출마의 길이 열렸습니다. 1심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이 장 막판에 일제히 상한가로 들어갔는데요. 과연 내일장에서는 그리고 오늘 애프터 마켓에서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가 이끌고 그리고 2차 전지가 끌어갔었던 하루였었죠. 확실히 견조한 국내 증시이고요. 이제 오는 뉴욕 증시가 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어떠한 변수 속에 움직여줄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유경훈 마스터님 무료 공개 방송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아래 떠 있는 QR 찍으시면 우리 유경훈 마스터님과 좀 더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방에 입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방 들어오셔서 무료 공개 방송 넘어오시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